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인영입니다. 자, 날씨가 후덥지근하죠. 또 더울 때도 있고 또 아니 비가 올 듯 올 듯 하면서 안 와요. 확실히 장마는 맞나 봐요. 내린다 해서 장마, 뭐 내리지 않는다 해서 장마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습하고 덥고 그런 것 같으니까요. 뭐 장렬하게 태양이 비치는 그런 시절은 이게 이제 지나면 되겠지만, 그래도 더우니까 건강관리 조심하세요. 요즘에 보니까 여름 감기 많이들 걸리시는 것 같아요. 자, 이 6월 25일 수요일이죠. 오늘 자, 우리 선현들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은 한 구석에 항상 늘 25일이라 있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잊지 말아야겠죠. 자, 그러면 6월 25일 25년 입법고시 재판청구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짝지어라 문제 나왔는데 두 개씩 짝지어지었으면 기억 보고 바로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선달을 고르는 게 조금 더 문제 빨리 정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27조죠. 재판 청구권. 자, 이거 기본권이지만 재헌헌법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는 따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포함되지 않는 거, 재심. 이거는 자, 헌법상 재판 청구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 참여재판. 참여재판,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3심제 또는 대법원이 최종심, 그 다음에 자, 우리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재판도,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재판도 이거 재판 청구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법률상 권리이거나 아예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자, 어찌됐든 재판 청구권인데요. 1항, 2항, 3항, 이거 재헌헌법, 여기 재헌헌법 때까지 있었고요. 4항, 무죄추정권, 이거 8차 5공화국 때 처음 우리나라 헌법에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5항, 자, 형사 피해자죠. 재판 절차 진술권. 자, 요거요, 최근 판례 24년 판례까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형사 피해자라는 개념 30조에는 범죄 피해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것도 똑같이 둘 다 9차 개헌 때 들어온 건 맞습니다. 둘 다 9차 기원 때 들어온 건 맞지만 범위가 달라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생명, 신체에 관한 범죄 피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만 대상으로 삼는 반면 형사 피해자는요,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자도 범죄 피해도 다 들어갑니다. 다 포함되고요. 일단은 형사 피해자로서 재판 절차에 들어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형성 입법이 필요하다. 얘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에서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 얘는 형성 입법 마련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청구하는 내용이 재판 절차 진술권. 이 판례 중요합니다. 판례. 자, 1번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 있을 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 이럴 때 헌법소원, 재판 절차 진술권, 평등권 침해를 위한 헌법소원, 요거 1번이고요. 두 번째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이었죠. 교통사고, 자, 처리 특례법 4조에 근거해서, 자,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에 가입했고, 물론 뺑소니 같은 중대사고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시, 자, 요거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 공소 제기를 안 할 때, 요 중대사고 제외예요. 뭐 그때 당시는 8대였지만 지금 11대인가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자, 요거 기본권 보호 위반은 아니에요.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나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자, 요게 바로 27조 5항의 재판 절차 진술권, 11조 평등권 침해,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금지 원칙에 반해서 자, 침해다, 위헌 결정 받았다, 이렇게 해서 위헌 결정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장애, 중상해 이상을 입으면 아무리 종합보험을 가입해도 기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생긴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위로 쓸게요. 자, 요즘에 최근 24년도 판례였죠. 뭐 그때 당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사건이었어요. 자, 친족상도례라는 이 범위 내에 들면, 범위 내에 공소 제기를 못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공소 제기 못하는 거. 그래서 결국, 자, 아무래도 친족상도례 범위 안에 드는 그런 친족이라도 예외 조항이 있어야죠. 예외죠. 공소할 수 있는, 공소 가능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없어서 이거 헌법으로 결정 받았다. 헌법.
아무리 친족이라도 피해액이 크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도 그래도 소송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4년도 판례고요. 친족 상도례 자체가 위헌은 아닙니다.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으로 취지 이것도 친족 상도례가 위헌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원래 형사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 아니에요. 주인공 아니에요. 형사소송의 당사자 판사님, 검사, 그다음에 피고인이에요. 형사 피해자는 원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는 걸 행사하려면 형성입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 무죄 추정권은 피고인까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범죄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 피내사자 구금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기본권에 한해서는 무죄에 준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기본권에 한해서요. 자, 그다음에 여기 신속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래서 신속 공개, 이게 아무런 말이 없어도 신속 공개 속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이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래서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면서 제척 기피 회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죠. 제척 사유, 기피 신청, 회피. 기피 신청했을 때 당해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당해 사건 판사는 계속적으로 재판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신속 공개니까 1심 법원 무죄 그랬을 때 만약에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 법원에 검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올라가면 되죠. 그 검사를 통해서 가는 거 헌법으로 위헌 결정 받았어요. 신속 공개, 이것도 형성입법이 필요하다. 자,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형성입법. 그래서 여기도 27조 5항, 27조 3항, 그 다음에 23조 1항, 24조. 자, 선거권도 형성입법. 이 네 조항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군사법원이죠.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 헌법 110조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0조의 군사법원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원이라고 하죠. 왜냐고요? 1항에 헌법과 법률에 자격이 있는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되죠. 법률에 따른 재판. 이 법률이 완전 무결한 법률, 그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에.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군사법원은 평시하고 비상시 있는데, 비상시에는 여기에는 군판사뿐만 아니라 심판관이라고 해서 장교, 법과 소양을 가진 장교가 재판을 하도록 해서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법원. 그래서 군사법원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 이런 분들이 재판받는데, 일반 사회는 원래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사안이라 하더라도 여기 규정이 있죠. 비상계엄 하에서 또 법률에 따로 규정을 둔 경우에, 어떤 경우 초유포 군사상기밀 군용물에 관한 범죄일 경우에는 법률에 그걸 두고 예주로 일반 사회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문 자체는 그냥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 자체 27조는 조문 자체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판례, 또 신속 공개 재판, 신속한 공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판 소송 제기 기간이 너무 짧다 해서 3일만 위헌이고요. 나머지 5일, 7일, 30일, 60일 제소 기간, 그건 다 합헌이에요. 비상상고인데 그게 3일 너무 짧다. 소처법상 3일도 너무 짧다. 3일만 위헌이에요. 나머지는 뭐 대부분 그냥 판례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자꾸 반복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보셔야 돼요. 요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입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의견 제출의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과태료, 질서위반의 규제법상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10일 이상 기간을 주고. 그래서 그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니까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고 그냥 납부했어요. 과태료를. 그러면 20% 감경을 해줘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종료한다고 규정합니다. 20% 감경해 주거든요. 5만 원이면 4만 원 내면 돼요. 당사자가 질서위반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납부했으니까 재판 정권 침해 아니다. 이거 행정 제재예요. 자, 그다음에 형사 제재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기억이 맞으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 지문이나 3개나 들어있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다 봐야겠네요. 니은, 형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 피고인은 당연히 소송을 해갖고 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유죄가 확정됐으니까 부담해야죠. 명할 수 있도록 한 건 반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갔죠.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할 거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면 나중에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전액은 아니어도 일정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는 소송 비용을 납부하셔야 돼요. 디귿, 그러니까 기억니은이 맞으니까 1번 정답. 더 이상 갈 것도 없었어요. 자, 디귿, 형사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한 보상 결정 28조죠. 아무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거, 과거에 이거 위헌 결정 받았고 지금 항고 제한고가 들어가게 됐어요.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지금은 항고 제한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디귿 틀렸고,
그다음에 소치하 간주, 소치하 간주된 거, 소치하로 간주됐다. 어쨌든 소송에서 소치하 간주를 하면 소송이 종료된 거. 따라서 소송이 재판에 의해서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도록, 전액은 아니에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20%, 자 10%인가 그래요. 10% 아니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둘 중에 하나. 자, 당사자에게 과도한 재산적 부담을 지게 한다는 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 대하죠. 패소자 비용 부담. 그다음에 피고는 형성고의 경우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틀린 지문. 아예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판례나 또 자주 안 보는 판례라서 그랬지 내용은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과태료는 재판청권 질서위반의 규제법상 여기 자 보통 처분은 항고소송하라고 되어 있는데 질서위반의 규제법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라고 해서 별도의 소송 절차를 두고 있는 아주 특이한 법입니다. 이런 정도 보실게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었습니다. 6월 25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그래도 1년 중에 하루 정도는 보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